네, 두 번째 강의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3번 성리학의 영향이죠. 거기 보면 주자가래와 수학. 요게 그 남성 시대부터 유행을 그러니까 보급을 시작을 하는데 중국은 물론 일연이와 이게 우리 조선 시대 때 그 사회를 전반적으로 좌지우지하는 하나의 준칙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주자가래라는 게 뭐 쉽게 얘기해서 집안에서 그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의례서들을 포함하는 거고, 수학은 원래 어린이들이 보는 책인데 이게 결과적으로 성리학 지침서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조선 그러면 성리학의 사용은 다들 인지가 돼 있을 텐데 말이죠. 주자가래와 수학이라는 이 네음절 두음절의 의제 준칙서 이 책이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요. 이거 하면 무조건 성리학이 되거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관혼상제라는 말 들어보셨죠? 관혼상제, 뭐 성인식, 혼례, 뭐 누구 돌아가셨을 때 이런 것들이 다 성리학에 나오는 주자가래에 나오는 성리학의 주자가래에서 나오는 그런 그 행동 지침서거든요. 그걸 반드시 인지를 좀 해두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동아시아의 성리학적 가치관 확산,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이고, 대의명분, 제가 여기서 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명분이라는 거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자로 이렇게 적거든요. 한자 공부하자는 뜻은 아니고 이름 명자 나눌 분자인데 이게 분수 분자야. 이름에 맞는 분수를 지키자. 그러니까 쉽게 우리말스럽게 부사식으로 붙이면 뭐뭐답게라는 뜻이고 해석이 돼. 그러니까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돼. 만일 신하가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면 어떻게 돼? 임금을 바꿀 수도 있어, 신하가. 그 다음에 그 여자는 여자답고 남자는 남자다워야 돼. 이렇게 되면 여자는 남자를 늘 추종하는 대상이 돼버려요. 노비는 노비답게, 주인은 주인답게. 특히 여기서 주인답게라는 표현보다 노비답게라는 말이 더 무서운 거죠. 감히 주인을 제대로 봉양하지 않으면 노비는 주인에 의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게 위계서열, 위계질서 이런 것들을 유난히 강조하게 만드는 게 성리학적 특징이 바로 대의명분이죠. 명분.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성리학이 여타의 다른 사회보다 성리학이 좌지우지하는 사회는 위계서열 중심의 어떤 시대가 형성이 된다는 거. 그게 바로 신분제가 더 강화되는 그런 결론으로 마무리 짓죠. 신분제 질서의 강화. 이해되겠어요? 그거 체크해 주시고, 화이관, 바로 옆에 있는 화이관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중국과 오랑캐로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보는 거지. 그럼 당연히 중국이 중심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성리학에 들어왔을 때 중국 노래 부르는 거야. 살인들 특히. 뭐 이미 배우신 바 있겠지만 15세기 때 조선을 만든 관학파애들은 상당히 탄력적인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국강병 민생안정 이런 게 주안점이 되면 중국이 우리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화이관적 입장에서는 생각 안 하죠. 근데 살인들은 맨날 15세기 때 관학파가 권력을 잡는 시기에 지방에서 맨날 성리학책만 보다 보니까 이런 거에 완전히 박혀버린 거야. 그런데 이런 애들이 사활을 통해서 정권의 한복판에 서게 됐어. 관학파 훈구파를 도태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세상이 어떻게 돼? 그렇죠. 철저하게 이런 사회. 그죠? 중국이면 장땡이고 중국이면 추적해야 되고 신분 질서를 강화하고 여성의 지위는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뭐 워낙 성리학을 까는 사람이기도 하는데 뭐 사실적으로 제가 제 말에 뭐 빈틈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가 그렇게 돼버렸으니까, 경직화된 사회가 돼버렸으니까. 네. 자,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밑에 보시면 성리학의 보급과 함께 서원과 향약. 이 서원과 향약은 중국에도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미치죠.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6세기 이후에 살인들이 권력을 잡으면서 자기네들의 어떤 그 사립학교라고 해야 되겠지? 그게 바로 서원인데 A서원 출신, B서원 출신, C서원 출신으로 줄을 대면서 바로 학연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바로 붕당의 근거가 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도 욕하는 붕당에. 향약은 향촌 마을의 규약인데 이거는 양반들이 제정을 하죠. 거기에 배치된 지방관이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양반들이 만들어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그런 백성 통제예요. 쉽게 얘기해서. 아니 이 사람들이 관리면 백성을 통제할 이유가 당연하겠지만 이 사람들은 관리가 아닌 그 지역의 토착 양반들이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백성을 통제하고 윽박을 지르는 그런 하나의 도구로 쓰이는 거야. 어렸을 때 우리가 초등학교 교과서에 보면 향약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냉정히 보면 긍정적인 게 아니라 이 향약으로 백성들을 아우르면서 자신은 위에 서겠다 이런 식의 사고가 됩니다. 제 얘기의 본류는요, 서원과 향약은 묶어서 무조건 우리 역사에서 16세기 이후 살인들의 키워드,
오케이? 그렇게 체크해 주셔야 돼요. 15세기 이전엔 이런 모습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또 뛰어넘어서 명, 청대, 신사층. 명청의 사회 지배층 인사들을 우리가 신사층이라고 그러죠. 걔네들도 역시 이 성리학적 대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조선 양반들. 이 양반이라는 거 말이 표현이 웃기지만 성리학을 그 주류로 삼는 애들 이렇게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확인해 주시고. 자, 양명학이 나오는데 양명학은 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뭐 계속 나오죠. 양명학은 성리학 비판인데 비판에서 중국에서 나온 건데 왕수인이라는 애가 만들었죠. 우리가 중국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 왕수인이 바로 주장했던 게 지행합일이다. 그죠? 지행합일. 결과적으로 행동성으로 인해서 알면 밝혀진다. 그러니까 이게 1순위고 이게 2순위다. 그러니까 기본적 전제가 뭐냐면 양명학은 사람들은 지식을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난다 이거야. 그죠? 갖고 태어나는데 그걸 행동으로 발휘를 안 하면 그 지식은 밝혀지지 않는 것 아니냐. 사실 제 개인적인 성향 때문에도 그럴 수 있겠는데 전 이 말이 정말 맞다고 봐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지식은 타고나는 것 같아요. 뭐 약간의 정도 차이는 있겠죠. 지능지수라는 것도 왜 우리가 또 IQ라고 해서 측정을 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최소한은 타고나는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고 행동을 안 하는 사람이 있죠. 또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에 의해서 지식이 다르게 발현되고 돌출되는 거라냐. 그런 면에서 행동성, 실천성을 해서 알면 타고난 지식은 발휘된다. 결과적으로 이게 바로 실천성 강조가 되는 거예요. 성리학은 그렇지 못하죠. 성리학에서는 어떤 주장을 했어요? 이런 주장이 있었죠. 선지후행이라는 게 성리학에서 나오는 키워드야. 성리학. 성리학이 선지후행? 이게 무슨 말입니까? 먼저 선자, 알고 나중에 행한다. 바른 지식이 계속 쌓이게 되면 행동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지식은 갖고 태어나지 못한 것이고 그래서 꾸준히 학문 연구를 하면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 많아요. 명문대 나오면 다 갑질 안 하고 어려운 사람들 먼저 배려하고 그럽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발레가 있고 여기는 그런 것을 비판하면서 나온 거니까 이런 사고를 비판하면서 나오니까 개뿔 무슨 소리냐. 바르게 한다고 바른 행동이 나온다는 보장이 있느냐. 결과적으로 지식은 다 타고나는데 행동성으로 옳은 행동이겠죠. 전제가. 그런 식으로 발현된다. 이게 바로 포인트고. 여기서 또 강조하는 게 바로 양명에서는 심정리죠. 인간의 본성이 우주만물의 이치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 심자, 그죠? 마음이 우주만물의 이치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정리가 아니라 심정리. 그죠? 타고난 지식을 발휘한다. 치양지설. 이런 것들이 키워드인데 저는 이 두 가지만 인지하셔도 성리학을 비판하면서 나오는 양명학.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고요. 크게 유행은 못해요. 강화학파라는 이름으로 강화도에서 서울군교회 가면 성리학자한테 혼나니까 강화도 가서 몰래 학문을 전수하는 정도로 참 이렇게 핍박을 받는데 어찌되건 양명학은 적어도 동아시아에서는 이렇게 일정 부분에 지면을 할애하고 있기 때문에 인지를 해두셔야 돼. 자, 그 등장 배경엔 뭐 성리학에 대한 사회 모순 해결책의 부족함으로 인한 실천성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왕수인, 왕양명이죠. 그래서 양명학인데 심정리 동그라미 인간의 마음, 치양지는 타고난 지식. 인간은 본질적으로 평등하다. 왜? 같은 지식을 태고나니까 타고나니까 치양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리학이 위계질서라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는 평등하다. 위계질서가 아니라 평등을 기조로 하지. 좋은 종교지. 좋은 학문이지. 믿진 마. 지금 없어. 믿고 싶어도 없어. 자, 그 다음에 실천 중시. 그죠? 지행합일. 요거 체크해 두시고 옆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정리하고 이제 성리학의 확산인데 역시 한반도하고 일본. 왜? 성리학을 만들어진 나라가 남송이니까 그 얘기는 위에서 다 이렇게 뭐랄까 나눠지면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고 이제 동아시아 문화권에서의 이제 3대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한반도의 이 조선이라는 나라, 그 다음에 성리학은 조선 고려 말에 들어와서 조선시대에 이제 널리 퍼지니까 그 다음에 일본 얘기가 나와 있어요. 아까 제가 가마쿠라 막부 애들이 선종 중시했다는 것에 의미를 많이 줬었죠. 이런 면에서 여기도 잘 보셔야 돼요. 아시겠지? 자, 한반도 수영과 기능 이건 편하게 갈게요. 고려 말 안양이라는 사람이 원나라에서 그 당시 원나라니까 그 성략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신진 사대부. 자, 사대부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성리학자라는 말씀드렸죠. 거기서부터 착안을 해서 수용했다. 그 다음에 고려 말 신진사대부가 추진한 개혁의 사상적 기반이었고 불교와 권문세적 비판에도 이용된다. 불교가 타락했고 추락했으니까 그것을 이제 지적하는 걸로 활용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건 신진사대부라는 정치적 집단체의 생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려운 건 전혀 아니고. 자, 조선 건국의 이념적 기반, 국가통치 이념, 국가사회의 기초, 의례. 뭐 그래서 국조의례 뭐 이런 것들도 만들어지고 그래요. 국가행사에 뭐 5개 예법 뭐 이런 것들, 삼강행실도 세종 때 만들어지고, 뭐 자주한 성리학이 그만큼 의미가 크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성리학의 심화, 우주론적 인간 심성 문제, 학파를 통해서 붕당 형성. 아까 성리학 붕당 말씀드렸죠? 서원, 그죠? 뭐 어려운 말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 확인해 주시고. 자, 이제 사림의 성장 보겠습니다. 사림 16세기 이후의 키워드죠. 그죠?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서원과 향약을 보급했다. 그 다음에 이왕. 뭐 국사에서는 이왕 이를 구분하는 문제가 종종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왕은 뭐 우리 1,000원짜리 화폐의 얼굴이고, 엄마 신사인당 5만원권, 아들 이율곡 5,000원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왕은 조금 더 성리학의 본류에 가까워요. 리를 연구를 많이 했고. 그래서 뭐 그러도 나중에 그 사람이 양성한 제자들이 경상도 쪽에 상당히 많죠. 도산서원도 경상북도에 있지 않습니까? 안동에. 근데 임진왜란이 터지면서 많은 제자들이 잡혀가요. 그 일본에 의해서. 일본은 성리학을 신봉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성리학자를 뭐 체포라는 표현보다는 포로로 데려가는데 걔네들을 숭상하거든요. 그래서 일본 성리학 형성에 영향을 많이 미친 건 이황의 제자들 때문이니까 이황 됐고, 그 다음에 이는 통치제 정비와 수치제도 개혁 방안. 이 사람은 리라는 걸 중시하거든. 이가 아니라 말이 잘못됐다. 이가 아니라 기를 중시해요. 기. 성리학을 이기론이라고도 부르는데 기라는 건 현실 세계 움직임을 중시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현실 정치에 관심이 많지. 반면에 이황은 현실 정치에 관심이 덜한 거고. 오케이? 그러니까 뭐 수치 체제가 문란돼 있다, 조세국남력이 문란돼 있다, 그거에 대한 시정제, 뭐 대공수미법 이런 말도 쓰는데 너무 국사 삐리고 국사에서도 이 정도는 안 나오니까 말을 줄여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정도 체크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성리학적 사회질서 확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성리학적 질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주자가래, 관원상제, 뭐 성인식이다, 혼례다, 누구 장례다, 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가묘와 사당, 뭐 장자 중심의 상속. 이게 바로 위계 질서를 중시하니까, 그죠? 위계 질서를 중시하니까 장자가 맏아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뭐 제가 국사 시간에도 말씀 많이 드리는 얘기인데 우리가 조선 후기 소설 중에 한글 소설 중에 놀부전 있잖아요. 놀부가 재산 상속에서 우월적 위치에 있고 그래서 제사도 단독으로 지내고 이런 거 자체는 순리인 거야. 그럼 둘째 아들인 흥부는 그런 상속이나 여러 가지에서 우위를 못 받으니까, 우위를 정하지 못하니까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데 걔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흥부가 과연 우리가 맨날 고대 소설 그럴 때 권선징악 얘기하지 않습니까? 과연 걔가 선이고 놀부는 악이냐는 건 매우 의문스러운 거고, 저는 의문 정도가 아니라 그건 잘못된 표현이다. 놀부는 거기 표현에서의 과격한 내용은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자기 가문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실정체고요. 흥부는 자기에게 올 그 미래를 돌보지 못했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쉽게 얘기해서 흥부는 병신이라고 늘 얘기해요. 제비는 그럼 왜 박쥐를 흥부한테 물어준다고요? 요즘 택배 많이 오는데 택배 잘못 배달도 되지? 그거야. 여기다 이렇게 잘못 떨어뜨린 거지. 그게 맞는 거예요. 그 시기의 사회상을 인식하셔야지 지금의 시점에서 그 당시의 문학작품을 이해한다는 건 대단히 아전인수격인 해석이고 정저지와의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찌됐건 장자 중심, 맏아들 중심, 뭐 이것과 관련해서 국사에서는 예속 논쟁도 벌어지죠. 뭐 그 정도는 제가 여기서 선을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봤고 조선 사회의 일반적인 모습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설명과 함께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자, 1번 볼게요. 전래. 가마쿠라 막부 시대 후기의 전래에 대해서 승려들 사이에서 연구된다. 여러분들 이거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까 가마쿠라 막부가 나왔는데 그건 뭐였어? 선조, 무사계급에서 신봉했다. 그치? 근데 여기 성리학이 언제? 가마쿠라 막부. 사실 이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 고려 말 시기라서 시기적 연계성도 비슷하거든. 그죠? 가마쿠라 막부에서 무로마치고 넘어가는 시기가 그 시기잖아. 그거 시기 인식됐어? 인식하셔야 돼. 제 말 이해되죠? 거기다가 승려들 사이에서 연구된다. 승려들. 이게 중요한 거야. 승려는 부처님을 모시는 건데 승려들 사이에서 바로 성리학이 연구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장난을 칠 수 있어도 충분하지. 만일 선정이라고 말을 바꿔봐라. 그럼 이거 틀린 말 아니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문제가 뭐야? 성리학이에요. 성리학. 그죠? 그렇게 체크를 해두셔야 돼. 성리학. 자, 그 다음에 에도막부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에도막부 시기 언제인지 다들 아시는 거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나오는 시기 아닙니까? 요때 세이카가 있어요. 세이카. 임진왜란 이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권력을 잡지 않습니까? 그 세이카라는 사람이 강항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 성리학자. 일본에 포로로 끌려간 거죠. 임진왜란 때. 그 사람을 떠받듭니다. 이 사람 성리학적 학문이 너무 드높다. 난 이 사람을 포로로 생각하지 않는다. 원래 그러려고 데려간 것도 아니지만 그러면서 교분을 두텁게 쌓았죠. 그래서 일본 성리학의 대가라고 하는 세이카가 바로 강과의 어떤 교류를 통해서 입지가 올라가는 거고요. 세이카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책 사서오경 외훈 쪽발이 외자잖아요. 쪽발이가 해석한 쪽발이가 해석한 사서오경이다. 오케이? 사서가 앞에가 있어. 사서 성리학이야. 오케이? 이 사람 책으로 꼭 기억해 두죠. 이 사람 시험에 나옵니다. 단독으로. 자, 그 다음에 라잔인데 이 사람은 조금 더 뒤시기 사람인데 어찌됐건 성리학을 바탕으로 에도 시대의 제도와 의례를 정비, 완성, 집대성. 마치 우리 신학의 집대성자는 정약용, 다산정약용 얘기하는 거하고 비슷한 개념이죠. 오케이? 그렇게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이카와 라잔 절대 놓치지 마셔야 되고요. 시기 구분도 세이카하고 라잔을 앞뒤로 연결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세이카가 먼저라는 거죠. 그 정도 체크해 두시고요. 이제 문제를 볼게요. 이 개념을 사실 수능 완성 개념을 저와 함께 하지 못했죠. 우리 노대 학생들이. 그래서 우리 김현준 선생님께서 정말 철두철미하게 개념 정리를 해주셨지만 제가 좀 요 얘기를 저는 문제풀이 양치기보다 더 중요한 건 무조건 전 개념이라는 머릿속에 강사로서 이미지가 좀 각인돼 있어요. 제가 쓰고 생각해도 양치기 개념이 약한 양치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맨날 느느니 오답 노트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좀 더 다지고 다지는 쪽에서 설명을 드렸던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항수가 많지는 않아요. 총 이게 왼쪽에 있는 기출 플러스까지 해서 18문제 정도인데 문항의 어떤 문제의 포만감보다는 우리가 좀 모르는 거 또 그 다음에 간혹가다 이 수능 완성은 말이죠. 수능 특강보다 월등히 요 앞쪽 단계 우리가 개정이 됐잖아요. 이게 그 개정 2015년 개정판에서 여러 교과서로 과민정 교과서로 빠져나간 일부를 또 발췌해서 집어넣고 있어서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과서를 우리가 다 볼 수 없는 구도고 이게 주 메인 교재인데 요감선지는 하나하나씩 볼 때마다 포인트를 잡아주시는 것도 한 그 방법이라고 좀 보니까요. 자, 문제 볼게요. 가 32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자, 이거 지우고 갈게요. 미리 여러분들이 좀 이건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20분 빈 테이프로 20분을 진행을 수는 없으니까 미리 좀 풀어보시는 게 현장에서 제가 그걸 긋고 만류하고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아요. 가사상 임진 정유재란 때 포로로 잡혀온 강항. 강항이라는 사람이 나왔네요. 일본 승려와 접촉했다. 승려 그죠? 그와 만난 순은 두뇌가 명석하고 쪼쪼쪼고 어느 시기라 보는 것이다. 그는 순에게 주의가 집대성한 강항이 성리학자니까 성리학을 전례했겠죠. 그죠? 성리학의 특징 1번 예수의 선교사의 신앙교리다. 예수의 선교사 프란체스코 계열도 있겠습니다. 이건 바로 천주교입니다. 그죠? 천주교. 그러니까 성리학하고는 전혀 차이가 안 나는 것이고 2번 신이 일본을 지켜준다. 그거 이제 신국사상 그러는데 신이 나라를 지켜준다. 신고 앞자를 따서 쪽발이들이 좀 유난히 이런 게 좀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풍 같은 거 요즘도 좀 많이 불고 있는 시즌이라서 그런데 마이삭인가 날라오고 막 이상한 거. 이 태풍을 걔는 가미가제라고 그래서 신이 내려준 바람. 우린 태풍인데 걔는 신풍이에요. 신이 내려준 바람. 아시는 일본을 공격할 때 몽골 애들이 일본을 공격할 때 원나라들을 공격할 때 신이 우리를 지켜주셨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신과 연결하는 사람이 많아. 그 신토라는 거 신도라고 하는 것도 하치만 신앙도 그런 맥락이고 그죠? 좀 이상한 애들이죠. 원숭이 애들이 미신을 많이 믿어요. 3번 경물치지와 거경국례 수양법을 중시했다. 어이구 아까 말씀드렸던 그대로라서 긴 얘기 보태지 않겠습니다. 답 3번이고요. 4번 자비와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해탈을 추구하였다. 자비와 윤회. 자비라는 거 이 단어만 드셔도 아시겠지만 윤회는 어떻습니까? 윤회 사상은 돌고 돈다는 거죠. 내가 이 생에서 사람이었는데 다음 생에 여기서 올바른 행동을 못하면 벌레가 되고 나중에 벌레인데 잘하면 또 인간이 되고 이런 식으로 돌고 돈다.
불교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4번 형이상학적 학문상을 비판하고 이게 틀렸죠. 성리학은요 우주만물의 이치를 연구하니까 이성적 파악 그 이상의 것이야. 그걸 바로 형이상학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형이상학을 지향하는 거지. 지향 목표로 하는 거지. 이걸 비판하는 게 아니지. 비판하는 건 형이상학 뭐 뚱그는 점 소리야. 현실 기반으로 보자. 그죠? 증거 중심. 눈에 보이는 실체를 가지고 연구하자. 그게 바로 고증학이에요. 뒤에도 언급이 살짝 됩니다만 고자가 깊을 고자, 깊이 생각할 고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고찰한다. 심사숙고한다 할 때 그 고자가 깊게 생각한다는 고자입니다. 고증, 증거 중심의 깊게 생각하기. 그리고 객관적 학문 연구 방법이 바로 고증학이죠. 이 고증학과 실학 뭐 같은 맥락으로 우리 조선후기 때도 연구가 되고 또 청나라 시대에도 그런 게 나오는데 포인트가 성리학이 아니라는 것에 포인트를 줘야 돼요. 큰 갈래로 보면 유학의 갈래인 건 맞지만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자료에서도 성리학이라고 찍고 가는 거니까 옳지 않다는 거야. 오케이? 자 밑에 가유학 학풍인데 화폐 속의 인물 이거 국사에서도 알았던 건데 에이 좀 심해 그죠? 5,000원짜리 나와있고 2예요. 뭐 2인지 몰라도 되겠지만 이왕과 함께 모의 연구에 크게 힘써서 어쩌고저쩌고 현실개혁 이 사람은 길을 중시하니까 그죠? 근데 성리학이잖아. 뭐예요 이게 문제 안 나와야 돼. 오경정의의 편찬으로 집정된다. 오경 5개의 경전 이거 뭐야 훈과학이야 그지? 훈과학 성리학은 뭐야? 사서야. 이런 거 틀리면 진짜 우리 관계를 단절합시다. 보고 싶지 않습니다. 2번 고려와 친진사대부 이게 뭐 뜬금선지 위에 나와 있는 오답선지를 갖다 들이밀었어요. 2번 네덜란드와 교류하는 과정에서 성립되었다. 이건 뭡니까? 그렇죠. 나라 그렇지. 이 네덜란드 사람들 네덜란드를 한자로 하면 난이라고 그러거든. 두 봅시다. 난 이렇게 돼버린 거지. 나라. 베트남에서는 당의 지배를 받던 시기에 들렸다. 자, 당이야 당. 수나라 당나라 때 당나라야. 그럼 무슨 학이야? 훈과학이지. 그죠? 그 다음에 에도막고 시기에 원시 유학으로 복귀를 원시? 옛날 유학으로 들어가자. 옛날 유학 뭐지? 고학. 그죠? 제가 이런 말씀 여러분들 개념 시간에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아닌데 고학과 국학을 구분 못하면 일본 문화 모르는 거야. 비슷한데 다 옛날 아니에요. 절대 아니라고 그랬다. 그런 거 구분 정확히 해두시고 뭐 그건 그 파트에서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워낙 왼쪽에 있는 문제가 성리학을 물어보는 쉬운 문제로 연결이 돼 있어서 여러분들의 집중도가 좀 떨어질 수 있는데 좀 문제가 전반적으로 쉽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시태그라고 하는 것도 해시태그도 이제 사회가 생겼어요. 이 대성하고는 해시태그 과탐 이게 이제 작년부터 판을 쳤는데 이제 서탐도 좋은 문제들을 엄선하셔서 이건 제가 하는 건 아니고요. 엄선하셔가지고 나온 문제들이 있는데 뭐 그런 맥락에서 뭐 이거 추가적인 이 온라인 강의가 언제까지 시작될지 모르겠지만 온라인 강의가 끝나고 현장에서도 보고 또 다음 주부터 시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두 번째 주부터 시작하기로 했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도 만나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건 그 정도에서 고난이도 문제에 대한 갈증을 푸시도록 하시고 여기 이제 몸풀기. 어차피 수능 바이블이니까 수능 범위잖아, 그렇지? 수능 출제 여기서 한다고 했으니까. 1번 가사상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겁니다. 한 나라의 율령 형성. 그 다음에 법과적 원리, 법치 강제성. 그 다음에 모의 원리, 도덕자 발성 이렇게 돼 있어요. 선생님 이게 되게 좀 웃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나라는 앞쪽에 진나라하고 사뭇 다르게 그렇죠. 여기는 진나라는 법가를 기준으로 했지만 한나라는 동중서의 권위로 유교가 자리를 통치강의 자리로 확립되죠. 물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무제가 법가에 관심이 많다는 건 기본 정서입니다. 근데 하지만 동중서의 권위는 법가를 채택하라는 게 아니라 유교 사상을 도입하라고 했고 그의 합치를 본 게 바로 한무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유학이 되는 게 맞죠. 기업, 진시황제 통치의 토대가 되었다. 진시황제는 법가죠? 안 됩니다. 상황, 이사, 한비자 이게 전형적인 법가 사상가죠. 유가 사상가는 일단 춘추전국 시대에 공자맹자 아니겠습니까? 디귿과 리을 그냥 답이 나옵니다. 동중서, 그 다음에 충이라고 하는 단어 그죠? 그래서 답은 5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다음 법령 체계를 토대로 하는 통치 체제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건데 딱딱하게 보지 마세요. 율령격식. 자 이런 거 수나라 당나라 수당 거치면서 완성되고 우린 당이라고 보시면 충분하다는 말씀 여러분들 하는데 1번 선지에서 오답이 나왔어요. 한대 완성되었다. 한나라 시기 때? 이게 뭔 소리야. 당나라잖아. 1번 옳지 않은 것도 앞이고 2번 중앙집권 체제 강화에 영향을 줬다. 그렇죠. 이게 국가적 틀을 만드는 거니까
중앙집권 모든 권력이 중앙으로부터 밀어떼고 통치강이 원활히 성립된다라는 바로 중앙권 체제의 강화에 당연히 윤력격식이 기본이니까요. 동아시아 문화권 형성 입에 단대가 날 정도입니다. 4번 관료 중심의 국가 체제 확립에 기여했다. 관료 중심 학문적 소양이 있는 사람 그죠? 좋고 그 다음에 일본의 다이율령 체제 역시 이것도 동아시아 문화권의 가장 대표적인 게 다이율령 체제 그죠? 8세기 초반 아주 극초반이지만 뭐 쉽게 고를 거라고 보죠. 3번 다음 문화유산 오 떴어 윙강 룽먼 그죠? 이런 석굴의 대형 불상 국가주도 호국불교 아까도 얘기했죠. 계속 나오는 거야 이런 거. 이 앞쪽 테이프에서 말씀드렸지만 1번 신불스팝 이거 당연히 뭐 중국이고요. 신불스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불스팝은 뭐라 그랬어요? 신토, 신도와 불교의 결합인데 1번이지. 2번 신라가 불교를 공인하는 기회가 됐다. 아니 이런 대형 불상 만드는 거하고 신라가 불교 공인하는 거 무슨 상관이야. 2차 전의 순교와 관련된 법흥왕의 어떤 결정이잖아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이 3번 요 상자부 불교가 지금 몇몇 교과서에 있어요. 2개의 교과서에. 이 상자부 불교가 우리 예전에 소승불교라고 불렸던 거예요. 대승불교는 이른바 그렇죠. 이 뭐랄까 좀 이렇게 학문적인 요소도 당연히 좀 있는 건데 이 상자부 불교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인 그러니까 어떤 대중적인 게 만일 그 대승불교라 그러면 좀 개인적인 어떤 해탈 개인 지향적 이런 게 바로 상자불교 이른바 동남아시아 쪽으로 가는 뭐 태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불교가 바로 상자불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동북아시아 쪽에 있는 우리의 동아시아 사회는 해당 사항이 없는 단어가 됩니다. 상자불교라는 게. 오케이? 우리가 태국 역사를 동아시아에서 배우지 않잖아. 그죠? 놀러는 가지만. 3번 선지 답이 될 수가 없고요. 4번 강남 지역에서 제작된 대표적 불상이다. 요거는 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문화 형성의 대표적인 것은 외적의 침입으로 중국 본토 애들이 남쪽으로 창장강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것 빼고는 다 화북지방이죠. 그죠? 황하 문명을 우리가 예를 들어봐. 기본적 골격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포인트가 강남 지역이 아니라 당연히 현재 이 불상의 위치도 그렇습니다만 화북지방, 황하 이북지방입니다. 오케이? 그건 체크해 주시고 5번 토착화 과정에서 국가불교의 성격을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포인트가 뭐예요? 불교가 들어올 때 국가주도 엄청난 비용과 노력 그죠? 그것이 연결되는 게 바로 5번 국가주도 그죠? 4번 가불교 종파인데요. 이 그림은 달마의 초상이다. 이런 거 많이 보시죠. 우리 집에도 예전에 있었는데 아주 나 어렸을 때 현관 딱 열자마자 그냥 이게 있어가지고 뭐냐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 해주는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약간 실망했던 적이 있어요. 물론 저도 몰랐고 알 필요도 없었죠. 근데 좌우지간이 달마의 초상. 달마는 뭐야? 그렇죠. 남북주의인데 집권적 계단과 참선을 중시하는 선종. 그죠? 이 선종을 무조건 우리하고 연결시켜야 돼. 가마쿠라마쿠도 연결시켜야 돼. 1번 사고전서의 편찬의 토대가 되었다. 사고전서 그러면 이건 뭐 성리학과하고 연결시켜야겠나? 그죠? 뭐지? 선종하고 이 책하고는 친하지 않다는 것만 하셔도 답 나오겠네요. 수양과 참선인데 무슨 책이 필요해? 책 필요한 건 뭐야? 교종, 그죠? 2번 치양지와 지행합일 바로 앞쪽 테스트에서 말씀드렸던 양명학이죠. 그렇지 않고요. 하치만 신상지장 이거는 바로 신토와 불교의 결합이죠. 안 되죠? 신라말 호주계 지원 너무 쉬워. 4번 5번 우찌가라 세이카에서 1번 학생들다. 성리학이죠. 세이카 우선 라장. 자 5번 뭔 놈은 무슨 뭐 책이 불교 책이야. 그죠? 계속 숙녀가 나와. 가에 들어갈 내용인데 신라의 승려로 나무아미타불 이것만 연구하면 극락 간다. 아미타불이라는 게 아미타 부처님이 극락세계를 주관하는 부처님이니까 그죠? 요게 바로 불교 대중화 쉽다 이거지. 여서름절 이게 바로 늘 대중과 함께 했던 소상거사라고도 불렸던 뭐 이 사람 얘기하려면 제가 제 머릿속에 있는 식으로 들쳐내게 많은데 뭐 제 지식 자랑하려고 이 자리에 계신 게 아니니까요. 요게 바로 원효죠. 그죠? 원효대사. 보급해서 뭐에 공헌했다? 불교의 대중화에 공헌했다. 답 1번. 아스카 문화 성립? 아스카 문화가 뭡니까? 이런 거 대답 못하시면 좀 크게 실망인데. 고구려 백제 신라 곧 물론 가야명도 끼긴 하죠. 삼국 중심의 문화가 일본에 전파돼서 아스카 문화 형성에 열리죠. 근데 이분은 언제 사람이에요? 태어난 건 통일 신라 전인데 주활동한 건 통일 신라 때야.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안 맞는 거야. 이 사람의
능력이 일본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부 미쳤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아스카 문화는 삼국시대 문화 형성에 영향을 삼국시대 문화가 일본에 전파되면서 미치는 영향이니까 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지. 그 다음에 도다이사 대불지다. 여기 지금 위에 이 사람 생애가 나와 있는데 통일치 그건 7세기거든. 그죠? 통일치 지금도 살아있는 시기가 그 돌아가신 연도가 680년 나와 있는데 저는 뭐 이런 거 모르겠고 7세기죠. 도다이사 몇 세기? 8세기. 기억 꼭 해야 된다. 그래서 답 안 돼. 물론 일본에 영향을 미친 것도 아니지만 이런 건 국가주도로 만든 건데 원효가 뭐 일본의 천황이야? 안 되지. 상자불교 뭐 또 나와. 상자불교는 우리가 예전에 소승불교라고 부렸던 동남아시아의 불교다. 그지? 그 다음에 롱만석불 이것도 국가주도로 중국에서 만든 대형석불이지. 그 답이 될 수가 없고. 또 인물이네. 6번 가인물에 대한 설명. 사서집주. 아까 제가 누구라 그랬어요? 주희, 주자. 그죠? 성략을 만든 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고려의 신유학을 소개했다. 새로운 유학을 소개했다. 성리학. 유학의 종류라고 그랬잖아. 성리학이. 그치? 안양이죠. 일본의 이왕의 사상을 전하했다. 이왕의 사상을 전했다. 강한. 그죠? 세이카는 일본 사람인데 뭘 전해. 강한과 교류로 연결받은 거지. 3번 16년 치양지. 양명학. 청대 고종학의 발달을 주도했다. 성리학 만든 사람이야. 5번 거경문학경무지. 똑같은 소리 또 나왔어. 성의가 없어. 그지? 무슨 마감 이 책 만들기 위해서 원고 마감 시간에 아주 이러면서 만든 것 같아. 이건 좀 아니죠. 7번 밑줄친 이학문. 도대체 뭐 사람 학문으로 아주 점철돼 있습니다. 이 학문은 만물의 근본인 이를 정치했다. 성리학. 그죠? 뭐 더 이상 빈얘기할 필요 없어 보여요. 성정리라는 단어도 노골적으로 나와 있고요. 화이관이라는 단어도 나와 있습니다. 그죠? 성리학이고 1번 서원과 향학이 확산되었다. 당연하고요. 한국 이왕 이가 성리학자다. 3번 분석여행과 단행대. 아니 이런 떠오르는 유학을 짓밟은 게 바로 이 진시황의 분석여행인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3번 4번 성리대전.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명나라 시대 때 성리학을 집필한 책이에요. 이런 것도 한번 들어주면 좋은데 눈치 빠른 사람은 성자만 하나도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옳겠다. 그죠? 5번 1번 유시마 성당에 건립됐다. 이 유시마 성당을 누가 이게 지금 저 처치 성당인 줄 알아. 천주님 모신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쉽게 뭐라고 얘기 되냐? 그냥 신성스러운 신을 모신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이건 저 천주교하고도 그렇게 해서 찾았다 그러면 할 말은 없는데 틀린 정답이야. 일본의 토착신. 그렇게 보시는 게 맞죠. 그래서 답은 성리학과 관련된 건 3번. 아니다. 말을 좀 이상하게 했다. 유시마 성당이 그렇지. 오씨 미쳤네. 유시마 그렇죠. 제가 지금 말하다가 제 말에 속아 넘어갔어요. 유시마 성당은 성당이 아닌데 천주님 모시는 곳이 아닌데 이게 바로 성리학과 관련된 신성스러운 어떤 장소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쓰는 거예요. 신성스러운 장소지 성당이 아니다. 성리학과 유관합니다. 이거 기억 꼭 해주셔야 돼. 그래서 이건 옳은 선지. 그럼 아닌 거를 고르는 거니까 답은 3번. 맞지? 자, 그 다음 밑줄친 세이카 얘기겠죠. 일본에서는 가마쿠라 막부 후기에 성리학이 전래됐고 승려들 사이에 묻었다. 자꾸 나오네요. 선정승려였던 그는 승려야. 그죠? 세이카죠. 주자가리를 편찬했다. 주자가리는 주의가고요. 사서오경 외훈.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던 주요 키워드죠. 세이카의 작품 나옵니다. 근데 너무 좀 시덥지 않은 스타일이긴 한데 답은 뭐 2번 고르셔야 되고. 에도막부의 의뢰를 정비했다. 이건 라잘. 그죠? 라잘 구분하시고 백운동 소원권을 주다. 이건 주세붕이라는 사람인데 시기적으로 따지면 나라도 다르고 시기적으로도 한참 전이죠. 답이 될 수 없어요. 북학 사상의 선구적 역할을 했다. 북학이 뭡니까? 북벌이 아니라 청을 깨자가 아니라 청을 배우자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효종의 북벌론 이후 국사에서의 약간 얘기를 제가 좀 도용을 하면 북벌 이후에 청나라의 실체를 받아들이고 청의 부국강병을 꿰차자는 신학의 한 종류 일파이죠. 뭐 전혀 자료하고는 무관합니다. 자, 3점 테스트. 이게 참점 문제가 10문제가 돼서 제가 이게 실시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수업이 어차피 올라가는 게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마냥 제가 임의적으로 늘릴 수가 없어요. 시간을 안팎 제가 얼추 보니까 좀 남긴 했는데 이게 문제를 다 풀 수 있을지 성의 없게 문제 푸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시간에 맞춰서 풀어볼게요. 1번 가왕조에 대한 설명. 부병제 조용조 그럼 이건 추대일으로 정비되었으며 뭐에서 계승되었대? 수나라 아니면 당나라죠. 당 그죠?
기억 동아시아 문화권 확립에 기여했다. 물론 이래. 율령격식의 법령체제 완성. 당연하죠. 동아시아 문화권의 형성은 뭐야 끝났네. 이거 독서 상품가를 통해서 관리 선물했다. 국사 필이긴 한데 여기 우리 동아시아에도 언급은 되어 있죠. 통일신라 말기 때 독서 책을 읽는 능력으로 상품 세 등급. 요즘에 대한민국의 9급, 7급, 5급 공무원 선발하는 것도 같아요. 숫자가 적을수록 고위 공무원이죠. 이게 바로 원성왕 때. 알 필요 없어요. 통일신라 말기 때 관리 채용 제도 대 실패한 거야. 성공 못했지. 나라가 잘 됐으면 왜 말기라는 단어를 쓰겠니? 통일신라 말기 때 제대로 된 관리 채용 제도가 될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나라가 통일신라 그래야지. 통일신라 말기. 동중서의 권위 한나라죠. 1번. 2번 가나기구 공통점. 이거 강조 많이 드렸어요. 모양새를 이 그림을 머릿속에 스캔을 뜨던지 아니면 제가 잡아드린 포인트를 정확히 알던지. 그렇다고 고난이도 문제도 아닌데 말이죠. 자, 지금 선조성, 중대성, 정당성 들어가야 될 파트고 이 나라 이름도 삼성육부인데 좌사정우사정까지 해서 당나라 발해.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천황이라는 단어가 짜증을 유발하지만 신기관, 태정관. 그죠? 이관, 발성. 그렇죠? 쪽발이. 그죠? 1번 제사를 담당했다. 뭐야? 제사는 신기관에서 하는 거지. 제사는 뭐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건데 뭐. 2번 조칙을 심의했다. 조칙 어떤 행정격치 그 법률을 심의 다뤘다. 잘못된 건 교정을 한다 이런 얘기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결과적으로 다 이게 육부를 총괄하고 있고 팔성을 관할하고 있다는 건 행정 실제 업무,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답은 3번이 되는 게 맞겠죠. 유학교육에 설치되었다. 그런 되도 안 될 얘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죠. 5번 당의 어사대를 모방해 설치했다. 제가 이건 팁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당나라의 어사대라는 게 이게 고려에도 나오는데 어사라는 게 뭐야? 암행어사 생각하시면 돼요. 암행어사가 왕명을 바쳤고 비밀리에서 잘못된 탐관우리를 막 잡아 족치는 거잖아요. 관리감찰이에요. 관리가 뻘짓하는지를 하는 관리감찰. 요즘엔 대한민국의 감사원이라는 기구가 바로 공무원들의 뻘짓을 잡아 족치는 역할을 하잖아요. 전혀 장상 없습니다. 네. 자, 넘기셔서 3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이 대안탑이 가예요. 뭔 놈 불경을 보관하려고 저렇게 빵빵하냐. 이게 바로 현장의 위력이고 3장의 위력인 거지. 현장 이퀄 3장이니까. 되겠죠? 대당서역기. 오케이? 사람과 문화재와 작품을 연결하는 거야. 안 보면 틀려. 대안탑이라는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어. 이게 바로 현장이라는 걸 아셔야 돼. 현장법사. 3장 법사라고 그러죠. 나는 뭐예요? 작품 이름을 주지 않았는데 3층 탑. 이 전형적인 3층 탑은 제 국사를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3신분 제도로 되어 있는 고대 사회, 우리 역사의 고대 사회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도 모르셔도 상관없으니 이거는 불국사 3층 석탑. 이 안에서 뭐 발견됐다고? 무구정강 대탄환이경. 불국사 안에 있겠지. 옆에 다부탑이 있고. 그 다음에 다. 요게 바로 일본 애들 외침을 안 당해서 있다니까요. 우리는 없고요. 목탑, 다부탑고요. 하면 석탑도 파괴되는데 뭐. 이게 바로 호류사 5층 목탑이에요. 호류사 5층 목탑. 그러니까 왼쪽이 짱게 정확히 당. 나는 통일신라. 다는 쪽발이. 1번 대당서역기를 남겨. 이거 문제가 가다탑을 제작한 국가예요. 사람이 아니라. 그죠? 국가. 국가니까 뭐 나라별로 구분하시면 돼요. 1번 대당서역기를 남겼다고. 당나라에서 쓰여진 거잖아. 현장이 당나라 사람이니까. 맞고. 맞으니까 1번. 그렇죠. 정답입니다. 2번에 나 불교와 신토가 결합됐다. 이거 족발의 키워드죠? 우리 통일신라가 이렇진 않으니까. 3번에 나 무구정강대다른경을 제작했다. 다가 아니라 나면 정답인데. 이거 우리 거니까. 왜 족발이가 제작해줘? 가, 컴마나. 늘 말씀드리지만 컴마는 엔드의 개념이기 때문에 엔드. 그리고니까 두 개 다 맞아야 돼요. 가도 맞고 나도 맞아야 돼. 그죠? 그래서 코쿠분사를 건립했다. 이 코쿠분사가 그죠? 도다이사 만든 시기하고 똑같죠. 8세기. 이게 연도가 741년인가 그럴 텐데 전 그런 건 잘 들어도 까먹어요. 제가 이렇게 멍청할 수도 있고 연도를 싫어할 수도 있는데 8세기 때 일본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고구분사하고 도다이사 같이 연결되면 나쁠 것 같지 않나요? 예전에 그 좀 빡센 동아시아사라고 해야 되나? 베트남 분량이 많이 줄어들기 전에 종종 나왔습니다. 체크를 해두시고. 근데 여기서 가콘만 하면 안 되죠. 다라고 해야죠. 왜 가콘만 해요? 그죠? 5번에 나다. 백제를 통해 불교가 첨부됐다. 여러분들 이
가의 쪽발이가 백제에 의해서 불교가 전파되는 거 아실 거야. 그죠? 유학도 그래요. 불교도 그렇고 다 백제를 통해서 문화교류가 칠지도 되게 근접하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지금 나가 신라 아니에요? 통일신라도 신라 일환이니까 백제를 통해서 불교가 처음 되었다. 신라는 불교를 통해서 이렇게 백제를 통해서 불교를 받아들였냐? 순간 머리가 띵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국사필로 좀 집어든 저는 썩 유익한 선진 아니라고 보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가 출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설명을 드려야 돼요. 고구려를 통해서 신라의 불교는요 공식적으로는 민간인들끼리 저축해서 받았을 텐데 적어도 역사의 사료에는 고구려를 통해 신라의 불교가 유입되었다. 유입됐는데 공인된 거는 시간이 한참 지나서 법흥하게 된다. 이렇게 나와요. 체크해두세요. 그래서 나라의 공통점이 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 4번 밑줄 친 기억의 예시로 적절한 것. 뭐야 이거? 화려한 사찰과 거대한 불상을 거립해서 군주의 권위. 계속 나오네요. 그죠? 그럼 두 가지. 중국엔 두 가지. 우리나라는 황룡사 있고 그 다음에 일본엔 도다이사. 우리 책엔 네 가지가 있는데 하치마시상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지? 이거는 신토와의 결합의 불교. 그래서 이 감진상은 감진이라는 승려를 그러는 건데 이게 또 무슨 절대 권력과 관련되는 거예요. 이건 감진상은 일본의 당나라 사람인 감진이 일본에 불교 전파했다는 얘기니까 국가주도가 아니죠. 그리고 나라도 아닐 거야 아마. 니은하고 리을, 그죠? 윈강사원하고 도다이사 대불 이게 대표이네요. 황룡사가 실제 있으면 그 사진 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그 다음에 룩만 석굴사원도 나오진 않았으니까 못 찾는 거죠.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거. 7, 9세기의 불교를 통한 국제기류. 국제기류가 포인트야. 7, 9세기 시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특정 대상이 불교라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왕모천축 국전을 남긴 해초. 그렇죠. 통일신라인 해초라는 승려가 통일신라에서 인도까지 구법 활동을 갔다가 남겨진 곳을 찾고 얘기했는 두남. 왕모천축 국전이 교류죠. 일본의 기회를 정한 감진상. 감진. 산모동. 교류지. 당에서 유학한 의상. 통일신라 사람이 당까지 가서 선진 불교 배웠으니까 화엄종. 그죠? 교류 맞죠? 불국기를 저술한 법현. 이것도 봐봐. 이것도 역시 모든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체크를 해주시는 게 맞아요. 이 법현이라는 게 되는데 법현이 불국기를 쓴 사람인데 불교 승려거든요. 인도에 구법 활동을 하러 가. 국적으로 갔는데 중국 사람인데 동진시대 아시죠? 남북국 56국 남북국 시대. 문제가 이거지. 제가 순간 착각했어요. 7에서 9세기 초. 저 같은 사람 되지 마세요. 7에서 9세기 초면 이건 시기적으로 볼 때 수당 시대잖아요. 남북조 시대가 끝난 시대인데 동진의 승려가 갔다 그러면 인적인 불교 관련된 교류는 맞는데 뭐가 틀린 거야? 시기가 안 맞는 거지. 그죠? 근데 이것도 인지를 해주세요. 밑줄 쫙 그시고 이렇게 우리가 본문 텍스트에서 수능 특강 완성해서 볼 수 없는 건 체크를 해두신 게 이미 몇 년째 계속해서 이걸 본 바가 있다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도 시기를 놓치셔서 틀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수강 깜빡했잖아요. 시기를 놓치니까 리언 안 됩니다. 그죠? 시기가 안 맞아서요. 디귿 입당구법 순리. 옛니는 지금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기억 디귿 정답 2번이고요. 가항과 교류한 세이카는 성리학. 애도막부 시기. 뭔 소리야? 6번까지만 하고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유감이지만. 근데 이게 너무 쉬워서 이건 끊는다는 표현도 이상한데요. 다음 자료를 종합한 탐구주. 아니 계속 우리 텍스트에 그대로 놨던 부문중경, 문중경, 산신각, 칠성각. 그럼 이거 뭐야? 기존에 있었던 전통엔 토차신앙과 불교교학. 뭔 소리야? 5번. 정답이고 1번. 상자부분 이거 자꾸 나오네. 이거 자꾸 동남아시아라니까. 왜 3번이나 나오지? 왕죽불 사상, 왕이 곧 부처다. 이거는 국가주도. 자료엔 국가주도가 없지? 선종의 유행과 확산. 선종이 나오려고 그러면 수양과 참선, 달마 이런 사람이 나와야 돼. 호조. 안 되지? 대장경조판. 이 대장경조판의 목적은 뭐야? 호국 불교. 나라에서 불교가 우리나라를 도와달라. 이해되시겠어요? 오케이. 자, 나머지 네 문제와 함께 새로운 챕터. 그 다음에 해시태그. 다음 시간에 만나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렵다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피부로 와닿지는 않겠습니다만 수험생으로서는 별로 그렇게 썩 유익한 시기는 아닌 건 맞아요. 하지만 재수생에게 분리할 것도 없는 시기다. 분리가 뭐야? 오히려 더 유리하지. 상대적으로 우리가 대적할 대상자와 함께
고려를 해본단 말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밝게 웃으면서 수험생활 잘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